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라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강의랑 오늘 강의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강의를 제대로 복습하지 않은 친구들은 꼭 다시 학습한 다음에 오늘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요. 아직까지 선생님 채널 구독 누르지 않은 친구들은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는 강의가 업로드 될 때마다 그런 알림 문자를 보내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딱 구독 눌러놓은 상태에서 업로드가 된 영상이 있으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엇에 대해서 공부할 건지 지금부터 학습 목표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을 전기력과 원자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검전기를 이용하여 정전기 유도 현상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늘 내용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다 연계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인 무엇이? 그렇죠, 원자. 바로 이 원자로 모든 물질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원자는 구조가 가운데 무거운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는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전자는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순간 이 물질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를 얻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개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그렇죠, 인력이 작용하고 풀풀마마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 그래서 선생님이 일루와 처리가 이걸로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물질이 전기를 띠는 현상 자체는 대전. 이렇게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답을 잘한 친구들은 지난 시간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간단하게 영상 먼저 보도록 할게요. 손을 대지 않고 알루미늄 깡통을 움직여보겠다는 마술사. 어디 한번 실력을 볼까? 고무풍선을 알루미늄 깡통에 가까이 한다. 하하, 알루미늄 깡통이 움직일 리가 없지. 이번에는 손수건으로 고무풍선을 닦아준다. 그리고 고무풍선을 다시 알루미늄 깡통 가까이 가져가는데 알루미늄 깡통이 움직인다. 고무풍선을 따라 알루미늄 깡통이 끌려온다. 어떻게 한 거지, 마술사? 마술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그럼 내가 알려주지. 비밀은 손수건과 고무풍선에 있어. 평소에는 둘 다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이지만 손수건으로 고무풍선을 닦으면 마찰에 의해 손수건의 전자가 고무풍선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자를 얻은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지.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고무풍선을 전기를 띠지 않는 알루미늄 깡통에 가까이 하면 알루미늄 깡통의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해서 고무풍선과 가까운 쪽에 고무풍선과 다른 종류의 플러스 전하가 유도되고 고무풍선과 먼 쪽에 고무풍선과 같은 종류의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돼. 이러한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데, 이때 고무풍선과 알루미늄 깡통 사이에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해서 알루미늄 깡통이 고무풍선 쪽으로 끌려오게 되는 것이지. 어때? 정전기 유도에 의해 알루미늄 깡통이 움직인 거 맞지? 마술사, 다음엔 더 어려운 마술을 준비해야 할 거야.
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먼저 맛보기로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을 본 친구들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찰하지 않은 알루미늄 깡통이 끌려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어떤 현상 때문에? 그렇죠. 정전기 유도 현상 때문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정전기 유도라는 것은 물체의 대전체예요.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이동하여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 전하가 유도되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이다. 자, 뭔가 말이 길게 느껴지지만요. 이거 그림으로 설명하면 우리 친구들 별거 아닌 내용이거든요. 겁먹지 말고. 자,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선 부도체와 도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도체, 절연체라고도 하는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때 공부했을 것 같은데 부도체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체들을 얘기하죠.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나무라든지 뭐 유리, 뭐 고무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도체, 절연체의 종류이고요. 도체는 전기를 잘 통하는 거, 뭐 구리, 알루미늄, 철 이렇게 금속류들은 전기를 굉장히 잘 통하죠. 그래서 우리 그 전기선 그 안에도 다 구리선이 들어가 있죠. 구리. 자, 그러면 무엇이 전기를 잘 통하고 잘 통하지 않는 걸 결정하느냐? 바로 이 자유전자라는 것 때문인데요. 선생님이 도체 먼저 설명할게요. 우선 도체는요. 원래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모형인데 이 전자가요. 이 궤도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궤도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자를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자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체들은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도체는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고 잘 통하지 않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유전자가 있는데 이 금속에다가 이가 금속 막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다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들이 마이너스? 나 마이너스 싫어. 청력에 의해서 가장 먼 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라고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가 그 다음에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가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정전기 유도 현상이에요. 어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가까운 곳은 다른 전하, 먼 곳은 같은 전하가 유도된다라는 거죠. 자, 부도체 볼까요? 부도체에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긴 해요. 하지만 그 강도가 도체보다는 세진 않겠죠. 왜냐하면 얘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원자 주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다만 플러스 대전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도체에 가까이 왔다. 그러면 전자가 인력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궤도가 도는 것이 만약에 원자 핵이 있다 그러면 전자가 도는 게 이쪽으로 더 플러스 쪽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그 다음에 먼 쪽은 플러스 전하가 똑같이 유도가 됩니다. 하지만 부도체에 유도되는 정전기는 도체보다는 그 세기가 약하겠죠. 요거예요. 요 포인트. 자,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친구를 위해 선생님이 플래시 준비했거든요. 같이 볼게요. 자, 지금 무엇인지 몰라도 딱 보는 순간 이게 도체인지 부도체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딱 보면 얘는 지금 도체구나. 왜? 전자들이 일정하게 동그랗게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도체구나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플러스로 대전된 막대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전자들이 먼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잘못. 선생님이 다시 실수, 다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전자들이 인력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먼 쪽은 플러스 전하가 유도가 된다. 정전기 유도 현상. 이번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요렇게 전자들이 먼 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도체 한번 볼게요. 부도체는 전자가 자유롭지 못해서 이 궤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전자는 플러스 좋아해요. 인력. 그쵸? 인력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궤도가 이렇게 전자가 더 가까이 오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먼 쪽은 플러스가 유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는 더 먼 쪽으로 거의 아예 빠져버렸어. 멀리 떠나버렸어. 궤도가. 그래서 얘가 먼 쪽으로 이렇게 돌게 된다. 그래서 가까운 쪽은 플러스, 먼 쪽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원자 하나만 있지만 원자가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알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궤도가 이렇게 일그러진다. 그러면 이쪽에는 플러스, 반대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띄고 바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저 전자가 마이너스 싫어. 그래서 가장 먼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먼 쪽은 마이너스 전기,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기를 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전자가 대전체 가까운 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먼 쪽은 플러스를 띈다. 근데 이런 정전기 유도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활용한 다양한 어떤 전자 제품들도 있고요. 자,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공기청정기, 뭐 복사기 등인데 우선 번개부터 설명할게요. 자, 구름과 땅 사이의 전자가 순식간에 이동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 이게 바로 번개인데요. 이것도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이에요. 우리가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보면 물방울도 있고 먼지도 있고 여분의 뭐 이렇게 그 염분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얘네들이 계속해서 마찰을 하는 거야. 그런데 계속 마찰을 하면서 전자가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그 대전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아랫부분은 물방울들이 되게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건 구름 아래층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층에 물방울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마찰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요. 그럼 아래쪽에 이런 구름이 지표면 가까이 왔을 때 그러면 지표면은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점점 마찰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자가 밑에 더 많이 이렇게 몰리게 됐을 때 모든 자연현상은 원래 상태인 중성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찰전기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얘가 1시간, 2시간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죠. 내가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었어도 얘가 그 따다닥 하면서 금방 정전기가 발생했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계속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얘가 바로 중성으로 공기 중에 전자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원래 상태 중성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가 지금 마이너스 비정상적이야. 그러면 얘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전자들이 마이너스 플러스 인력에 의해서 빠바방 하면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고요. 전자들이. 그게 열 에너지나 빛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바로 번개예요. 번개. 결국에는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번개가 한번 치고 나면 얘가 이제 원래 상태 중성으로 되거든요. 더 이상 전기적 성질이 띄지 않아.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방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기 중에서 전기적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전. 자,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또한 공기 중에 작은 먼지를 정전기 유도로 그 안에 있는 필터나 이런 것들이 정전기를 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필터를 통과하면서 먼지 흡착하고 또 미세먼지 또 흡착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바로 공기청정기예요. 그 다음에 복사기 또한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토너에 검은 탄소 가루가 종이에 달라붙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선생님이 잠시 뒤에 플래시 보면서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자동차 도색. 페인트와 자동차 표면에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를 띠게 하여 페인트가 자동차 표면에 골고루 칠해짐이라고 되어 있죠. 표면에 예를 들어서 표면을 플러스 전하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는 페인트를 마이너스 띄게.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대전되어 있는 이 표면에 달라붙게 되겠죠. 고루 달라붙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띄고 있는 그 페인트들은 서로 뭉치지 않을 거잖아요. 서로 청력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골고루 퍼지게 된다. 땡기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얘네들이 고르게 퍼지게 되면서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복사기의 원리만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복사기는요. 예를 들어서 이 종이가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검정색 글씨로 적혀 있는 종이를 복사하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빛이 쫙 스캔이 되면서 이 글씨가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은요, 빛이 반사가 되고, 이 글씨가 있는 이 검은색 자체가 빛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검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빛이 흡수가 될 거라고요. 이렇게 반사된 것이 이 플러스로 대전된 드럼에 이 종이가 통과하면서 반사된 부분은 날아가고, 그 다음에 흡수된 부분만 이렇게 여기에 투영이 돼요. 그러면 이 플러스, 이 글씨 있는 부분이 플러스를 이렇게 전하를 띄게끔 대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러스 화살표, 대전된 화살표에 마이너스 대전된 토너 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은 토너 가루가 여기 화살표에만 이렇게 달라붙게 되겠죠. 인력에 의해서. 그래서 토너 가루가 묻혀져 가지고 우리가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과정 한번 볼게요. 자, 종이가 지나가면서 빛 투영됐는데, 자, 화살표만 이렇게 대전이 돼서 저 잉크 가루를 통과하게 되면 복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에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이러한 정전기 유도 현상을 알아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검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전기는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물질의 대전 상태를 확인하는 실험 도구예요. 그래서 구성은 바로 위에 금속판이에요. 금속판 지금 바로 기억하세요. 금속판, 그 다음에 여기 쭉 연결되어 있는 게 금속 막대, 그 다음에 가장 끝에 되게 얇은 금속 박이 있어요. 그래서 금속판은 예를 들어서 얘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얘 금속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유전자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면 위에는 이 안에 있던 전자들이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청력에 의해서. 그래서 밑에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모이게 되고 위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원자 핵들이 있겠죠. 그래서 위는 플러스로, 아래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정전기가 유도가 되면서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금속판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 그 다음에 금속박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로 대전되는 거. 같은 전하로 대전되면서 이 물체의 대전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검전기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좀 실제로 보여줄게요. 우리 학교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위에가 금속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금속 막대이고 아래에 굉장히 얇은 금속 박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털가죽에다가 우리가 이거 뭐 플라스틱 종류는 아니고 에보나이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에보나이트 막대를 이렇게 마찰을 시켜볼게요. 자, 이 털가죽과 에보나이트 막대를 마찰을 시키면 털가죽에서부터 에보나이트 막대로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러면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그 순간 그 다음에 이 에보나이트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 에보나이트 막대를 여기다가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여기 보여요, 여러분? 얘가 지금 이렇게 쫙 벌어지는 거, 그쵸? 이렇게 쫙 벌어지는 거. 자, 잘 안 보이는 친구를 위해서 요거 실험 영상 통해서 검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죠. 우리 친구들 플래시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 전자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걸 볼 수 있어요. 자유전자들이죠. 왜냐면 금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위쪽으로 지금 전자들이 얘 인력에 의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속판은 마이너스를, 그 다음에 아래는 플러스 플러스 뜨니까 얘가 플러스 플러스 서로 청력에 의해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박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대전체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그렇죠. 정전기 유도 현상을 위해서 이용해서.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이동할 수 있는 건 전자만 이동할 수 있어요. 저 얘네들이 마이너스 청력 싫어. 저 밑으로 내려오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위에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청력에 의해서 서로 다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지금 이 물체의 대전 여부 알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전기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양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세 가지, 지금부터 검전기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세 가지를 설명하게 될 텐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그나마 쉬워요. 요 세 번째 내용이 우리 친구들이 조금 항상 선배들도 되게 헷갈려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수업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선생님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이 세 번째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좀 더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우선 검전기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물체의 대전 여부예요. 물체가 만약에 대전체를 검전기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면 얘가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를 통해서 우리가 대전 여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물체가 띠고 있는 그 전기력이 되게 센 거예요. 마찰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만큼 전자가 많이 이동했어. 그러면 조금 대전된 물체면 금속박이 조금 벌어지고 더 많이 대전된 물체면 얘가 금속박이 더 많이 벌어지겠죠. 이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대전된 전하의 양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도대체 이 대전체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건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검전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지금 살펴볼게요. 우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물체의 대전 여부 알 수 있다. 만약에 대전이 되지 않은 물체이면 지금 금속박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대전이 된 물체이다 그러면 금속박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양을 알 수 있는데 전하 양이 지금 1번과 기역과 그 다음에 니은을 이렇게 살펴볼게요. 그랬을 때 얘는 지금 요만큼 벌어졌는데 지금 니은은 좀 더 벌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얘기는 전하의 양이 얘는 좀 작고 얘는 더 많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전하 양이 많다. 더 전하 양이 많은 대전체이다.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5개이다. 그러면 얘는 한 3개 정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세 번째.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인데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어떤 물질을 가져갔는데 지금 검전기가 마이너스로만 띄고 있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예요. 지금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검전기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물질을 가져갔더니 얘가 더 벌어진 거예요. 금속박이. 원래 벌어져 있던 것보다. 그러면 얘는 검전기와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전된 검전기에다가 어떤 물질을 가져갔더니 얘가 처음보다 좀 더 오므라들어서 조금 더 아이고 다시 지운 다음에 그릴게요. 얘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오므라들었어. 오므라들었으면 얘는 다른 전하를 띠는 대전체인 거예요. 자,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얘는 좀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다. 파란색으로. 자, 왜 얘가 더 벌어지면 같은 전하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밑에 있는 금속박이 이미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자들이 있어가지고 청력에 의해서 벌어진 거죠. 얘가 더 벌어졌다라는 거는
저 마이너스 세기가 더 세졌다라는 거야. 그만큼 전자들이 밑으로 더 많이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전자가 더 밑으로 내려와? 그러면 얘가 띄고 있는 게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마이너스 대전체인 거예요.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니까 위에 그나마 남아있던 전자들이 아 싫어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나요? 검정기와 이 같은 전하를 띄는 거면 더 벌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얘가 오므러들었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강도가 좀 약해졌다는 거거든요. 마이너스가 좀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플러스 대전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갈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좋아하는 인력이 작용하는 플러스 대전체가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만 띄는 검정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자, 요거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면 오늘 진도 끝이에요. 조금만 더 버티시다. 자, 이건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자, 검정기를 한 종류의 전하로 대전시키는 방법.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접근시키고 금속판에 손을 접촉한 다음에 대전체와 손을 동시에 멀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그런 검정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우선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는 거 한번 볼게요.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띠는 거를 가까이 해요. 그러면 위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를 띄게 되겠죠. 자, 근데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대전체가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손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손을 딱 손가락을 여기다 갖다 대면 여러분 지금 얘는요. 위에는 플러스이고 밑에는 지금 마이너스이죠. 네, 이 마이너스는 더 멀리 가지 못해서 이 대전체에서부터 가장 먼 금속 밖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전기 통한다고 얘기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에너지 스틱 보여줬었잖아요. 전자가 이동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을 통해서. 근데 지금 손이라는 어떤 얘네들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손을 갖다 대는 순간 이 전자들이 위로 싹 올라가서 손을 통해서 이동해 버려요. 그러면 이동하는 그 순간에 얘가 지금 금속박이 이렇게 오므라드는 거예요. 오므라드는 거.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전자가 빠져나갔죠?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전자를 잃으면 원래 개수보다 전자가 나갔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가 될까요? 이런 상태에서 손가락을 지금 뗀 거예요. 대전체랑 같이 멀리해. 그러면 얘가 전체적으로 전자가 나갔기 때문에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요거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 그 검정기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마이너스, 아래는 플러스. 그래서 얘가 벌어진 거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손가락을 대. 그러면 얘는 똑같이 플러스이고 위에는 마이너스, 밑에는 플러스인데 자, 보세요. 이번에는 우리 손을 통해서 지금 대전체가 플러스 대전체인 거예요. 플러스 대전체이다. 전자들이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손에 따라 이번에는 내려옵니다. 이 검정기로 마이너스 전자들이. 그러면 얘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얘가 순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전자들이 더 들어와서 순간 오므라드는 거예요. 오므라들었다가 손이랑 대전체를 멀리해요. 멀리하면 얘 지금 전자를 얻은 상태죠.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 개수가 더 많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플래시 통해서 설명해 줄게요. 가상실험실 있습니다. 자, 전하 보기 하고 좀 전하 마감으로 설정하고요. 우선 플러스 대전체 먼저 가까이 되는 것부터 할까요? 자, 얘를 가까이 가져가면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전자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순간 이렇게 금속박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위에는 마이너스, 아래는 플러스. 이 상태에서 손을 갖다 대면 지금 여기 대전체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손에 따라서 전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온다 그랬죠. 손가락을 딱 갖다 대면 전자들이 더 내려오는 거예요. 더. 그러면 순간 얘네들이 전자들이 내려오니까 밑에 플러스에 의해서 벌어졌던 금속박이 오므라들었다가 손이랑 대전체랑 다 둘 다 멀리해.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마이너스로 띄는 검정기가 되는 겁니다. 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얘 지금 중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자가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공기 중으로 나가면서 다시 중성을 되찾습니다. 이걸 우리가 방전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하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이렇게 전하를 보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자유전자들은 청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요. 최대한 먼 곳으로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지금 금속박이 벌어졌죠?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대요. 자, 그러면 전자들이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손가락을 따라 전자가 빠져나간다. 자, 그 상태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두 개를. 자, 그러면 이 검청기는 전체적으로 전자가 나갔어요.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야. 그래서 플러스 전하의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플러스로 대전된 검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면 설명 계속 반복해서 꼭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 정전기, 마찰전기, 정전기, 유도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류, 전압, 저항 단원을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선 이동하는 전하, 이게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전류, 전압, 저항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이 부분 짧게 끊어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 배운 내용까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잘 숙지하고 공부하길 바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강의 때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